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음은 중요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이. Oh my god 이렇게 하는데 이 똑같이 하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짧게 영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발음이 나쁘진 않아요.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막 외국인처럼 실제 원어민처럼 막 그러진 않지만 일단 많이 트레이닝을 계속했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제일 1번으로 유지했던 게 발음과 억양이었어요. 물론 억양은 잘 안 고쳐지는데 저도 아직 딱딱한 억양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부산 출신인데 영어 할 때 사투리가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한 방에 내 발음을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되는 그런 발음을 저는 추구를 했었어요. 미국에 현지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음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내가 바라는 내 영어 목표와 그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무조건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발음은 중요한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시험이 목표다, 시험 점수가 목표다 하면 발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나는 아예 해외 체류가 목적이고 해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런 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발음이 100%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끌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을 했을 때 좋은 점, 신경 썼을 때 좋은 점.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원어민들이 바로 한 방에 알아들어요. 발음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에 못 알아들어. 그리고 항상 그 미국인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영어 발음이 일단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 알아들어서 뭔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하면 좋은 점 한 두 개, 자신감은 생겨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 더 빨리 느는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발음이 안 됐을 때 단점,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이. 말했잖아. 내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영어라고 인식을 안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excuse me 아니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도 있어요. 바닷가. 저도 아직 어려운데 바닷가라는 발음이 B-E-A-C-H잖아요. 그거를 길게 아주 찢어서 발음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짧게 발음하면 욕이 되는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발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지 스트레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어 발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2년 차 강사로서도 영어 번역가로서도 미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발음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 논란이 꽤 많은 주제이긴 하나 저는 학생들과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이런 발음은 고칠 수가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고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개선시킬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발음을 어떻게 연습했느냐. 영어 발음 그럼 연습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맨날 연습하시면 돼요. 쉽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 막 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소리를 잘 들으면서 최대한 그 소리를 내가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전공 자체가 영어 영문학이었고 그런 영어 어문학부터 해서 그 발음과 관련된 수업 이런 거를 다 대학교 때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도 제가 발음에 대한 집착이 좀 심했기 때문에 계속 교재를 보고 수업 때 연구를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강의할 사람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러면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발음에 관련된 일일이 이런 소리를 제가 어떻게 냈는지를 강의로 한번 찍어 볼 건데 일단 오늘은 가볍게 발음을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유튜브에 파닉스 많아요. 파닉스가 발음의 그냥 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파닉스, 나이가 들어서 파닉스를 한다 그러면은 내 나이에 무슨 나의 영어 수준에 무슨 파닉스냐 이렇게 하시는데 파닉스만 보셔도 충분히 발음은 개선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가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소리를 내야지 이게 단어 발음이 되느냐가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요. 그럼 나는 파닉스 그런 거 싫어. 천둥번개가 치는데 지금 비 올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 비 보면 좋겠는데요. 하늘 보여드릴까요? 봐봐. 먹구름 시커멓다 시커매.
시중에서 약간 영어 발음에 관련된 교재를 찾으셔서 그것도 보는 방법이 좋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을 잘 활용해서 비슷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영어 발음의 거의 8할은 입 모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목을 써요. 한국어의 발음 대부분은 목을 써서 제가 한국말을 많이 하면 목이 이렇게 아프고 간다? 근데 영어를 많이 하면 목이 잘 안 가요. 왜냐? 영어는 통소리를 내거든요. 뭔가 이런 W 발음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W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어는 워. 약간 우리가 안 내는 그런 소리의 통을 쓰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정리를 좀 해서 강의처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발음 연습은 많이 연습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팝송 있죠. 팝송. 좀 내가 좋아하는 팝송. 저는 옛날에 올드 팝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Now and forever 뭐 이런 것들. 그냥 영어 단어 하나 자체의 발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 자체 안에서 어떤 호흡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팝송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팝송으로 솔직히 영어 발음을 기본적으로 좀 잡긴 했어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대화를 하면서 아, 외국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할 때 이런 입 모양을 하는구나. 막 유튜브 찾아서 거기서 아, 이런 발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입 모양을 조금 더 동그랗게 했을 때 아니면은 뭔가 얇게 했을 때 찢었을 때 이런 모양이구나. 크게 하세요. 입 모양. 미국 애들 보면은 다 얘기할 때 보면 Oh my god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바가 아니더라고. 입 다물고 복화술로 영어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크게 벌리는데 한국말이랑 일본어가 솔직히 복화술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토지요리시코니게시마스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학교 갔다가 밥 먹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입 안 움직이고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정말 알죠? 그 막 시카고에 있는 그 변호사처럼 그런 경우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입 모양을 크게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단 거 없어. 그냥 영어 발음은 많이 말하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그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녹음을 해보세요. 저는 녹음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원래 있는 영어 발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영어 발음을 그대로 놔둬놓고 내가 똑같이 문장을 따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미드에서 Let me show you around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Let me show you around에서 하나씩 읽는 거 아닙니다. 영어 발음은 결국 뭐다? 문장 자체 안에서 걔네들이 소리가 어떻게 받아쳐지는지를 또 보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듣고 따라 해봐. 녹음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알 거예요. 내 이 발음이 이 앞에 들었던 미드 소리와 비슷한지 안 한지. 이거를 똑같이 하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정도로는 하세요. 사람이 보면요. 자기 자신에겐 되게 엄격하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발음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요렇게 해보고 들어보고 최대한 이 비슷한 점점을 맞춰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분명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있을 거고요. 하다 보면은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알파벳에서 소리가 이상한지.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잡아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하려고 이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강의 들고 오도록 할게요.